안녕하세요. 수정노인 종합복지관 1인 가치부엌을 위한 비대면 요리 수업 첫 번째 시간. 저는 한살림 식생활센터 강사 변은주입니다. 3월이 되니 나날이 봄봄봄 하듯 햇살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봄 하면 떠오르는 봄나물 무엇이 있을까요? 냉이, 달래, 쑥, 두루 등등 많지요. 오늘은 이 봄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지금 이 생냉이와 미나리를 이용한 봄 밥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겨울을 지낸 봄 냉이는 인삼만큼이나 좋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봄 냉이는 겨울 동안 땅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땅의 기운을 받고 자라서 맛과 향이 좋습니다. 특히 냉이는 채소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특유의 향뿐만 아니라 그 영양도 봄철 춘곤증을 날려버릴 만큼 좋은 식재료입니다. 향이 좋은 냉이와 고소한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를 함께 넣은 차돌박이 냉이 된장찌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된장찌개를 끓일 거기 때문에 육수를 먼저 내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멸치와 다시마를 불려서 레시피에 보시면은 물 4컵을 이렇게 이런 계량컵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종이컵을 이용하셔도 되고 4컵 정도를 하시면 800ml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감칠맛이 나는 재료와 같이 이렇게 끓여주시면 맛있는 감칠맛 나는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멸치나 다시마 이런 재료들은 다 마른 재료이기 때문에 미리 불려놨다가 육수를 내실 때 활용하시면 좀 더 맛이 잘 우러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멸치와 다시마를 이렇게 넣는데 다시마 그 육수팩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고 그런 걸 활용하실 때도 다 마른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다가 미리 불려놨다가 끓이시면은 그 맛이 잘 우러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육수를 끓이는 동안에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맨 처음 냉이를 손질해야 됩니다. 냉이는 이렇게 노랗게 된 겉잎들을 떼어내시고 그리고 여기 이 잎과 뿌리가 서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거는 쉽게 잘 씻어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 도려내듯이 이렇게 떼내주면 됩니다. 다듬은 상태에서 깨끗이 물로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다듬은 냉이인데요. 만약에 혹시 어르신들 다듬기가 많이 어려우시면은 이 뿌리 부분을 이렇게 비비듯이 깨끗이 손으로 씻어주시면 되세요. 많이 힘드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 지저분한 부분을 이렇게 떼내주시면 더 깨끗하고요. 그렇게 해서 냉이를 준비를 했으면은 이제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냉이 뿌리를 보시면은 이 뿌리 부분에서 이 냉이의 특유의 향이 나거든요. 이렇게 가는 뿌리는 괜찮은데 좀 뿌리가 많이 퉁퉁한 게 있다 그러실 때는 찧어주신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뿌리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송송송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잎부분은 한입 크기로 이렇게 1, 2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이는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들을 썰어 주겠습니다. 양파 오늘 반 개 넣을 거거든요. 반 개는 이따 미나리 김치 담을 때 사용하고 반 개는
된장찌개에 넣었는데 모든 재료는 한 입 크기로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양파는 이렇게 깍둑 썰기 하시면 되고요. 파는 2분의 1대, 그러니까 반개, 지금 하나가 4분이 되는데 반개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파가 많이 뚱뚱하잖아요. 그러실 때는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가 굉장히 커서 이 정도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는 어슷 썰어 주시면 됩니다. 호박은 반달로 썰어 넣으셔도 되고요. 좀 더 작은 크기를 원하시면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썰어 주시면 좀 더 작은 크기가 되죠. 뭐든지 본인의 이렇게 음식 하실 때 내 입맛에 맞게, 내 취향에 맞게 썰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호박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고, 일단 오늘 고추를, 혹시 고추가 청양인가요? 네. 오늘 청양고추 준비했어요. 사실 그 차돌박이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칼칼한 맛에 찌개를, 그러니까 더 드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양고추도 어슷 썰어 주시면 됩니다. 두부도 한 입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재료들이 모두 준비가 되면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보통의 된장찌개랑 다르게 우리가 오늘 차돌을 넣기 때문에 차돌을 달군 팬에다가 한 장씩 이렇게 넣어서 익혀주실 거예요. 넣으면 고기가 다 서로 엉겨 붙기 때문에 한 장씩 빼서 넣어주세요.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밑국물, 그러니까 감칠맛 나는 다시마나 멸치 육수를 사용을 하시면은 찌개의 맛도 좋기도 하지만은 간을 좀 싱겁게 해도 맛이 나기 때문에 소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찌개나 국을 끓이겠다 하면은 이렇게 멸치나 다시마를 이용해서 육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실 때는 쌀뜨물 꼭 미리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더 먼저 재료들을 넣을 때는 항상 제일 오랫동안 익혀야 되는 재료부터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 중에서 제일 단단한 거는 양파이기 때문에 양파 먼저 넣으시고요. 그리고 보통 그 두부를 나중에 넣으시기도 하는데 저는 두부에 그 된장 간이 돼 있는 게 좋아서 좀 미리 넣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본인 취향에 따라서 좀 나중에 넣으시거나 미리 넣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예. 이제 양파랑 두부가 어느 정도 끓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주세요. 호박도 넣으시고 파도 넣으시고 그리고 청양고추
재료들을 다 넣고 이때 마늘도 넣어주겠습니다. 마늘은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스푼 끓어오르면은 맨 마지막에 냉이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내가 된장찌개를 만들어서 지금 먹지 않고 좀 나중에 드시겠다 그럴 때는 냉이를 드시기 직전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냉이는 오래 끓이면은 냉이의 향이 좋기 때문에 항상 드시기 직전에 한 소끔 끓여서 드시는 것이 냉이의 향을 가장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맨 마지막에 냉이를 넣어서 한 소끔 끓여서 드시는 걸로. 냉이가 익어서 색깔도 바뀌고 향도 좋아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끄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시면 되세요. 네, 미나리 김치를 하겠습니다. 미나리 김치는 지금 준비된 미나리가 200g인데요. 끝을 좀 맞춘 다음에 이 끝은 좀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잎사귀 부분도 좀 김치에 들어갔을 때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잎사귀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넣은 다음에 요 부분을 깨끗이 씻어서 데쳐서 활용하겠습니다. 미나리를 준비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미나리는 사실 깨끗하게 다 정리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미나리에서 사는 벌레가 있는 거를 싫어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미나리에 사는 벌레는 식초물에다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물이면은 거기에 한두 스푼 되는 식초를 넣은 다음에 한 5분 정도 담궈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벌레 염려 없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물로만 깨끗이 씻은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소금물에 데치겠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물이 끓는 상태에서 소금 한 스푼 정도를 넣고 미나리를 데쳐내실 거예요. 항상 이 밑둥이 두껍기 때문에 퉁퉁한 밑둥부터 넣어서 데치시면 되고, 미나리는 생으로도 먹는 채소이기도 하고 또 오래 데치면은 질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숨이 죽으면 숨이 죽으면 바로 꺼내시면 되세요. 바로 꺼내서 찬물로 헹궈주시면 돼요. 또 길이로 자르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길이로 잘라서 약간 물을 좀 짜주세요. 이 정도 양이면 양파 반 개 정도를 같이 넣어서 김치를 담그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채 썰으시면 되세요. 이제 김치에 들어가는 찹쌀풀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찹쌀풀은 이런 계량컵이 있으면 반 컵 정도, 아니면 스푼으로는 6스푼 정도 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찹쌀가루를 한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해서 잘 풀어주시면 되세요. 잘 풀어준 다음에 끓이셔야지 끓는 상태에서 풀려고 하면은
풀어지지 않고 엉켜버린 상태에서 익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끓이시면 되세요. 밑바닥이 타지 않게 끓여주시면,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끓여주시면 되세요. 끓어오르면은 끄시면 되세요. 그래서 찹쌀풀이 이렇게 쭉 흐르는 정도로 농도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찹쌀풀은 꼭 식혀서 사용해 주세요. 찹쌀풀이 준비가 되면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찹쌀풀 2큰술 정도에 찹쌀풀 2큰술 넣고, 찹쌀풀이 충분히 식으면 그 상태에서 고춧가루 2큰술, 그리고 마늘은 미나리 향이 너무 죽지 않도록 2분의 1큰술만 넣겠습니다. 반 정도만 조금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간은 멸치 액젓으로 합니다. 이렇게 1큰술, 멸치 액젓 1큰술 넣어주시고요. 매실액 있으시면 매실액 넣으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이렇게 배 갈은 것 같은, 아니면 그 배주스 같은 거 활용하셔도 되세요. 조금 단맛이 있는 게 좀 맛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단맛을 주기 위해서 배 간 거나 배주스 1큰술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시면 되세요. 이 김치에 풀이 들어가는 이유가, 풀이 들어가면은 이런 미나리나 뭐 배추, 무 같은 재료들에 이런 양념이 잘 달라붙기도 하고, 또 김치의 특성상 김치가 발효될 때 유산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이 찹쌀풀이. 그래서 이렇게 풀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양념장이 만들어지면은 이 상태에서 아까 양파를 먼저 넣고 버무려 주세요. 이제 미나리를 넣고는 좀 살살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모든 채소들이 김치를 담글 때 너무 이렇게 거칠게 버무려 주시면은 이 채소의 풋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살 미나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물론 미나리를 지금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풋내가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치대면은 특유의 향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버무려 준 다음에 통깨를 뿌려주세요. 미나리 김치는 오래오래 두고 먹는 김치는 아닙니다. 근데 막 담아서도 드실 수 있고, 또 특히 데쳤기 때문에 막 드셔도 맛있거든요. 그리고 2, 3일 정도 지나서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김장김치 담그듯이 오랫동안 두고 먹는 김치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담그시기보다는 이렇게 드실 만큼 한 일주일 정도, 사나흘 정도 드실 만큼 조금씩 담아서 드시면 되세요.